최근에 집안에 계속 우환이 생겨서. 네. 근데 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네. 저하고는 별개의 일이 자꾸 제 주변에서 생기니까. 그러니까 처음 따지고 보면 큰 덩어리만 말하자 보면 아버님은 노안으로 돌아가셨고요. 제일 처음에. 그런 다음에 아주버님이 파산까지 이루고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또 저희 신랑도 이제 대기업을 다녔는데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바람에 미처 준비 없이 또 실직을 하게 됐어요. 그 와중에 이제 어머님이 아들을 둘이 다 그렇게 힘들어지는 거를 다 지켜보셔야 되니까, 어머님이 또 말씀도 잘 안 조용하신 분인데 이제 가셨거든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저는 이제 며느리긴 하지만 며느리인 저도 참 불효를 저지른 것 같은데, 신랑은 자기가 실직한 상태에서 어머니까지 그렇게 되고, 와이프인 저 보기도 미안할 것 같기도 하고, 아주버님이 집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시댁집도 넘기면서 저희들의 유산이고 이런 것도 다 없고, 그래서 하여튼 신랑이 저를 보기에 참 민망하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저도 뭐 따지거나 이런 적도 없었고, 그래서 옆에서 신랑을 계속 길을 살려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 같이 이제 좀 지혜롭게 나가자고 이제 이렇게 마음은 이제 다 잡고 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신랑이 이제 중소기업이라도 작은 데지만 취직을 했는데 그 회사가 또 구조조정에 게 또 들어간 거예요. 몇 달 만에. 그래서 또 실직 상태가 됐는데,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니까 다음에 또 뭐가 나한테 또 터질까 이런 불안감도 또 있고요. 내심. 그러니까 잘 해보자 하면서도 내심 불안감은 항상 따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호사다마라고 바닥을 쳤기 때문에 또 좋은 일이 올 거야 하다 보면 이것도 위기가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신랑한테 얘기를 하는데, 신랑이 이제 그 구직 활동을 하는데 또 한마디인 게 못마땅한 게 뭐냐면, 신랑이 하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취직을 알아보지 말고, 도배 요새 좋다더라 여보, 자기 꼼꼼하니까 도배를 한다든지, 아까 보니까 양봉 이런 것도 있더라고. 자기 시골 가서 사는 거 좋아하니까 양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알아보는 건 어떨까, 제가 그렇게 제의를 했거든요. 근데 신랑도 좀 보면 성격이 우유부단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검색해서 알아보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 하고 또 이렇게 민그적 거리는 모습이 이제 보기가 싫은 거예요. 저도 이제 급해지고 답답해지고. 제가 그 입장이라면 미안해서라도 가장으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발빠른 대처로 탁 할 텐데, 앉아서 이러 세워라 내워라 하는 모습도 한편으로는 이 남자에게 길을 불어 줘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런 게 답답하고 또 원망스러운 마음도 또 같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 이게 고민입니다. 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장가 안 가기를 참 잘했다. 저런 여자 만났으면 진짜 고생ken 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왜 신랑이 실직을 했는데 왜 신랑이 직장을 구하고 신랑이 자기를 책임져야 돼? 신랑이 그동안에 일 많이 했으니까 여보 내 집에서 좀 쉬라, 내가 나가지고 뭐 청소를 하든지 뭐 파출부를 하든지 좀 할게, 이러면 안 되나? 저는 지금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래요. 저는 이제 급여가 그렇게, 저희 아이들 고등학생, 대학생을 지금 이제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시기라 저 혼자서는 역부족이거든요. 그럼 퇴직금 받아가 좀 지불하면 되지. 퇴직금 있는 거. 퇴직금 신랑 그동안 주식으로 많이 사고를 쳐서 다 빚 갚아.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우환이 아니고, 이거는 자기만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분들 주위에, 이제 지금은 열에 한 명이 이런 일이 생기면, 이제 내년 되면 열에 두 명이 생기고, 2018년 되면 열에 3명꼴로 생깁니다. 그러면 개선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우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진이 벌어지면 여기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빠져 죽지만 우리는 몰랐을 뿐이지, 이미 마그마가 어떻게 되고 속에 보면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몰랐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미 이거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대우중공업에 다녔으면 이건 뭐 실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막 부동산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구입을 했으면 이거는 뭐 부도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 자기는 그래도 실직할 대기업이라도 다녀봤잖아. 대기업에도 못 다녀본 사람 천진데, 그 다음에 집을 세 채 네 채 사봤잖아. 집 한 채도 못 사본 사람 여기 많이 있어 없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국회의장 하다가 그만둔 사람 대통령 못 돼가 괴롭고, 대통령 후보 됐는데 당선 못 돼가 괴롭고, 대통령 된 사람은 계속 못 돼가 괴롭고, 이걸 어떻게 내가 다 해결해 줘? 네 대통령 해봤으면 됐다. 네 후보 된 것만 해도 대단하다. 네 의장 된 것만 해도 대단하다. 네 국회의원 한번 해봤으면 됐지. 못 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괴로워할 일이가, 이렇게 관점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자기가 지금 누리도 있는 그거를 계속 더 누리겠다, 이거는 현 시점이 불가능해. 지난 50년은 우리가 계속 성장해 와서, 근데 더 이상은 이제 성장 어려워. 어떤 대통령이 나와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돼. 이 경제가 아주 나쁠 때는 잘하면 성장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데, 경제가 어느 정도 양이 커지면 성장 속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체 국면이 되고 잘못하면 내리막길로 가는 게 이 인류 역사야. 그게 안 그러면 왜 그 유명한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망하고 당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왜 망하겠어? 왜 유럽의 역사에서도 도둑가리 세 개를 제패했다, 스페인시가 스페인이 했다가 네덜란드가 했다가 영국이 했다가 영국이 몰락하고 지금 미국이 하잖아. 미국이 이제 몰락할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제 막 성장해가지고 5, 6월이 지나가 이제 9월 달에 들어왔어. 9월 달에도 조금 세상이 좀 더 올라가는 게 있어. 그러나 이제 낙엽 떨어지고 가을 불 때가 다 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봄, 여름 크던 생각만 하면 어렵다니까.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에 11% 평균 11% 성장했어. 전두환 대통령 7년 동안에 10% 성장했어. 노태우 대통령 5년 동안에 9% 성장했어. 김영삼 대통령 5년 동안에 7% 성장했어. 김대중 대통령 5년 동안에 5% 성장했어.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에 4% 성장했어.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후보가 나와가 이게 경제를 모르는 게 대통령 해가지고 5% 4% 됐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아무리 못해도 7% 한다. 그러고 우리 다 747이라 그래 다 찍어줬잖아. 그런데 지는 3% 성장했어. 그럼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러냐? 아니야. 이명박 대통령이 죄가 있다면 몰란 거의 죄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남이 봄에 모종 심어가지고 막 수확하니까 자기가 9월달에 갔다가 모종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크나 싶었더니 말라 죽으니까 이게 무슨 뭐 사주가 안 맞나 궁합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성장 동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얘기를 하니까 막 그냥 불행이 덮친 같은데, 아니 시아버지는 연세 드셔가지고 아버님은 나이 드시고 돌아가신 거고 투자를 잘못하고 파산을 한 거고, 남편은 지금 한국 사회가 구조조정을 하는 사회니까 실직을 한 거고, 어머니는 잘 될 거로만 생각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생각이 잘못돼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신 거지. 우리 어머니처럼 그렇게 돌아가셨겠지 뭐. 그거 어떻게, 그거 자기 책임이 아니야. 자기도 또 지금 불행을 자초하는, 그렇게 남자를 푸시하면 남자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자기 인생이 더 불행해져. 항상 마음을 어떻게 되냐, 그동안에 당신 고생 많이 했어. 등 두드려주고 건강이 제일이야. 등산이나 다니고, 돈 있으면 내가 여행비도 주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등산이나 다니고. 제가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라고 시간을 주겠다 하는데도 시간을 못 즐기더라고요. 못 즐기는 거는 그건 지 탓이니까, 그거는 내가 성질 낼 일은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만 하고, 하라고 열어는 주되 하고 안 하고는 누구 자유다?
그 사람의 자유야. 자기 아마 집에서 컴퓨터를 게임을 하든 텔레비를 보든 뭐 자기 혼자서 뭐 커피를 마시든 그건 그 사람의 자유야. 그 30년 부려먹었으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좀 줘. 할라 그래도 말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고 젊은 것들 이거 그동안에 아버지 뭐 주는 밥 먹고 학교 잘 다니는 놈들 탁 학교 휴학시켜가지고 공자 보내야지. 내가 저래서 결혼을 안 한 거야. 이런 꼬라지 보기 싫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꾸 뭐 투자를 하고 뭘 하면 될까? 부동산 지금부터 사는 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주식도 좀 올라가도 그거는 남은 돈, 지금 돈은 엄청나게 있어. 근데 이거 투자해가지고 지금 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걸 주식에 넣으면 주식이 오르고 부동산에 오르면 부동산이 오르지. 부동산이 정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경제 조건이 되고 오르는 게 아니고, 주식이 오를 조건이 되고 오르는 게 아니고, 유동자금이라고 해서 오도갈 데 없는 돈이 일로 가면 부동산이 오르고 일로 가면 주식이 오르고 빼면 그냥 폭락하고 이런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정도로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다. 이 세상이. 이거는 누구 또 개인 잘못이 아니고, 이게 성장을 오다가 고도 성장을 하다가 저성장, 중성장을 하다가 저성장을 하다가 이제 정체 국면에 돌입을 하는 거고, 이거는 한국 자체도 성장 동력이 없고 세계 경제도 지금 정체 국면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수출 주도형 산업이기 때문에 세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이 저렇게 된 거는 지금 유가가 150불씩 오르니까 심해에서 기름도 뽑아내는 이런 해저 이 유전 채취하는 이런 플랜트에 엄청난 주문과 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건 아무나 못하고 아주 기술이 있는 사람만 해야 되니까 세계 1, 2, 3위 하는 우리나라 기업끼리 서로 경쟁을 해가 이게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예를 들면 100억 들 거를 70억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해보니 120억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났는데 안 만들면 70억 다 날리니까 해주고 50억 날리는 게 낫다. 이래가 지금 이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가가 어떻게 됐어요? 40불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게 필요해야 안 해요. 필요 안 하니까 추가 주문이야. 앞에 거는 손해보더라도 추가 주문만 있으면 뒤에 거에 이익을 보면 되는데 추가 주문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적자 보면서 개발한 기술을 써먹으려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것도 잘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전 세계로 물건 이동하는 게 적어진단 말이에요. 보호무역주의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해운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나타나니까 난리지. 이 조선업이 3년 전만 해도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1번이었잖아. 그게 곧 지금 바닥에 지금 꼭대기, 이제 꼭대기 지점에 있다 이 말이야. 막차 탄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기의 순환이 있고 지금 문명의 어떤 한계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학교 교육을 배우는, 저렇게 빛내가지고 대학 교육 해봐야, 전공해봐야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박사학위 따도 별로 쓸모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 마치 조선조 만렵에 서당 다녀가 과거 급제해봐야 그거 어디 가서 사또 1, 2년 하다가 조선 왕조 망하고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지금 막차의 이 교육이 이제는 문제 해결 능력이지. 여러분들 지금 부부가 결혼해도 해결 자기 아들하고 문제도 해결 능력이 없잖아. 이 해결 능력이 없단 말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전부. 왜? 전부 뻔받아가 이 문제만 생기면 미국 사람 데려다 해결해달라, 문제만 생기면 영국 사람 데려다 진단해 해결해달라, 이렇게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가 앞서 간 그 모델이 지금 해결 능력이 지금 없어가지고 정체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해결을 못해.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고통을 겪으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돼. 이게 이제 창조야. 이제 창조를 하지 않고는 못 살아. 그러니까 그 창조력 있는 지금 유일한 게 우리 거를 그냥 세계화 시킨 게 1차 한류라면 그게 태권도고 2차로 서양 까고 우리 까고 합해가 믹스해가 새로 만든 게 지금 대중예술 분야란 말이에요. 이거 서양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께 해외로 수출이 되지. 배아와가 모방해가 하는 게 아니라 팝송 배아가 막 기타 치고 뭐 바이올린 배아 와가지고 뭐 정경화 정뭐 어쩌고 하는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 이건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수출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이 뭐 연속곡이든 그것이 영화든 그것이 뭐 춤이든 노래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뀌어. 그거 뭐 K-팝에 잘하는 애들이 무슨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걸 잘해요? 고등학교 수석회가 잘해요? 이제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 근데 이 기성세대가 이 자기가 배우고 보고 느끼는 게 그 모방해가지고 출세가 줄 잡고 가는 이거밖에 경험이 없다 보니 자기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돈 없으면 그 집 팔아가 학교 보낼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 공부가 유학 보내봐야 별로 도움이 안 돼. 유학 갔다 와도 취직 자리도 없고 도움도 안 돼. 그래서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단기적으로 조금 이거 우리가 체질 개선이라고 체질 개선을 하고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이러려면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다? 통일이에요. 남북 통합 경제예요. 그럼 북한에 철도 놔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북한 주민 먹어야 되고 하니까 이 개발이 붐이 일어나잖아.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출구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나쁜 놈일수록 잘 다스리면 낫지. 북한이 뭐 잘 살면 우리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력과 자본하고 결합하면 되는데 이게 되겠어? 북한이 저게 못 돼가지고 못 사니까는 저임금이라는 게 존재하지. 그러니까 지금은 전에는 같은 민족을 그냥 통일해야 된다. 뭐 북한 없어도 우리 혼자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지만은 할 수 없이 민족이니까 통일해야 된다. 이러니까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제 우리가 처한 이 난관을 극복하려면 현재로서는 가장 그래도 유용한 출구가 통일의 문제, 즉 북한 개발 문제인데 그 뭐 난제가 많지. 그러나 아무리 난제가 많아도 현실적으로는 그게 제일 쉬운 방법에 속하는데 그걸 해결해 하면 우리가 약간 숨통을 틀 수 있을 거고 그 숨통을 트면서 우리는 체질 개선을 해야 돼. 근데 그거 숨통을 못 틀면 이제 지금 이런 일이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에서 통일은 지금 새로운 문제로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대통령이 통일 문제를 풀어서 경제 성장에 4%라도 하겠다 그러면 그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 북한하고 싸우면서도 4% 성장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 거기다가 중국까지 지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도 성장 동력이 전문가 얘기 들어보면 3%밖에 안 돼. 중국 정부가 돈을 국가 개발 프로젝트를 넣어가 6%, 6.5% 겨우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막 온 천지로 고속도로 닫고 고속철도 놓고 난리여 가보면 그거 안 하면 중국이 지금 바로 거품이 꺼지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은 실패해서 그러냐? 아니요. 중국도 고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정 국면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낙관 막연히 잘 될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럼 불안 초조해야 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욕심으로 사는 세상이 이제는 좀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스님 법문 잘 듣고 밥만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가지고 남편 이렇게 닥달하지 말고 등 두드려주고 아이고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살지 뭘 그래 요새 뭐 다이어트 일부러 할 거 뭐 있나 그냥 양식이 줄면 저절로 다이어트도 되고 좋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여유를 가지면서 다른 한쪽은
우리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게 하나가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고, 하나는 이제 이 성장이 안 될 때 대기업이 계속 성장하면 국민의 실질 소득이 줄어들어요.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져. 그럼 불만계층이 많이 생겨. 그럼 이게 잘못 관리를 못한 폭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이 빈부격차를 줄여줌으로 해서, 즉 경제민주화를 해서 빈부격차를 줄여줌으로 해서 이 불만계층의 불만을 이렇게 감싸고 같이 나가야 돼. 그러려면 가진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 내놔야 돼. 가진 사람이 움켜쥐면 이거는 이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알지만은 악착같이 남 거 뺏는 정도의 속셈이 있어야 돈을 벌지. 안 그러면 안 벌잖아. 못 벌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내놓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 갖고 이제 정치적인 갈등이 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전부 지금까지 돈만 가지고 맨날 평가하는, 돈 있으면 결혼도 하고 돈 없으면 못하고 이런 식의 사고를 이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스님의 이런 법문은 개인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거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스님 법문만 갖고는 안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면 우리 모두가 그래도 조금 낫겠느냐, 이렇게 세 개가 정체가 되면 이제 이게 파시즘이 일어날 징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도 분노의 정치가 나옵니다. 곧 좌파 분노의 정치는 막 폭동식으로 나오고, 우파 정치의 폭로는 이게 전부 북한놈 때문에 그렇다, 이게 전부 저 남한의 종북주의자 때문에 그렇다, 이래가 이제 적을 만들어서 어때요? 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그러면 사회적 충돌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지금 우리가 이 불안한 심리가, 지금은 개인이 불안한데 자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못 견뎌가 자살을 하는데 이게 조금 더 진척되면 어떠냐, 내 혼자 죽기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냥 막 몇 놈 죽이고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차를 갖고 돌진하든지 미국 같으면 총기를 갖고 쏘든지 아무나 찔러버리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게 이제 묻지마 지금 살인사건 아니에요. 이게 미국은 이미 20년 전에 일어나서 지금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나의 방식은 우리 개개인이 제가 말하는 이런 법문을 듣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이 속에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가져야 되고,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다? 국민의 책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국가의 최종적인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자꾸 욕한다고 해결될 일이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을 그러면 어떻게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어떤 새로운 길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거냐, 그런 걸 가지고 후보를 보고 이렇게 해야 정말 국가를 제대로 끌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 그걸 갖다가 받아들일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자꾸 옛날식으로 옛날에는 어쨌는데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마라. 그리고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고통을 분담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뭐 공장의 노동자를 3,000명을 현대중공업에서 해고한다. 이 길을 갈 거냐? 안 그러면 주 5일 근무를 주 4일 근무로 하고 같이 월급을 적게 받고 이거를 같이 고통 분담을 할 거냐? 이제 이런 우리 사회적인 토론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손해는 안 보려고 하면 이건 충돌해서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제 더 이상 여야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 문제도 아니고 경상 전라도 문제도 더 이상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성공한 위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거지 실패한 위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모방 시스템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모방 시스템은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이 길로는 이제 내리막길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스템을 넘어가야 되는데, 창조 시스템을 넘어가는데 이거는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교육이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회 시스템도 바꿔야 돼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짧은 시간, 그래도 1, 20년간 이게 변화가 올라면 걸리는데, 이 변화 기간 동안에 너무 정체되면 이게 사회가 폭동으로 갈등으로 갈 소지가 있으니까, 바로 우리가 남북한 문제, 북한 개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약간의 성장을 진행해 가면서 체질 개선을 해 가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통일 문제는 전혀 북한이 어떻고 저떻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것은 남한의 문제고 우리 민족 전체의 문제. 우리의 이익인데 북한의 손해면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뭐 무시해버리고 너야 뭐 뭐라 그러든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도 여자 사정을 잘 살펴서 해야지, 폭력적으로 하려면 안 돼요. 폭력적으로 해가 강제 결혼하면 결혼을 했을지 몰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많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통일지상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힘으로 통일을 하게 되면 사회 안에 엄청난 갈등 요인이 되기 때문에 통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첫째, 평화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통일의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큰 과제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안에도 지금 이 정체 국면에서는 이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복지 문제와 이 경제 민주화, 정의 문제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자각을 하셔서 공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것은 대화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오직 그 문제만 가지고 대화를 했으면 합니다. 누구든지 먼저 주제를 던져보십시오.